네, 다음 달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이 전당대회 판세는 어떨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실 내부자 모셨습니다. 삼선의 김학용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아, 오늘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속 시원하게 얘기는 못합니다.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속 시원하게 말하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게 제 말 한마디가 파장이 크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좋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국당을 이끌 새 당대표,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그건 뭐 한마디로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고 예. 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폭넓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인물, 뭐 그런 것 정도에다가 또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예. 정말 사심없이 그야말로 사천이 아니고 공천을 통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강한 정당으로 만들 그런 분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출마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내 갈 길 가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당대표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오고 안 나오는 건 본인의 자유죠. 다만 김병준 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그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충정을 가지고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게 집단지도 제대로 갔으면은 한결 더 과열이 좀 덜 되고 그랬을 텐데 단일 지도 체제로 가는 바람에 소위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분이 대권까지 예. 대권과도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어쩌면은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렵게 쌓아온 그런 당에 화합하는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대로 나가면 황교안 전 총리가 유리하다라는 분석을 많이들 내놓는데 탄핵에 대한 책임, 뭐 병역 문제도 있고요. 조금 약점이 많이 걸린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뭐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뽑는 것과 대통령을 뽑는 거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당대표는 제가 이렇게 선거를 치러 보면은 역시 인지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지도가 높은 분이 아무래도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은 뭐 한기환 전 총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서도 좀 불출마를 촉구하는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돌아오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고 안 적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번 선거에 뛰어들지 않으면은 예. 기회가 사실은 어쩌면은 박탈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큰 꿈을 꾸는 사람이 이번 판에 안 움직이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요. 자,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전 대표도 가급적 안 나왔으면 좋겠다. 김태우 경남지사 지금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유력한 주자 중에 남는 사람이 김무성 의원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김무성 전 대표는 예. 안 나온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적시를 안 한 거지 무슨 김무성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나서겠다. 물론 몰아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뒤에 붙이긴 했습니다만 이 말은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김무성 의원의 이 발언. 당대표를 나온다는 거는 아니고요. 예. 당이 예를 들어서 분열과 파국으로다가 치달을 경우에 예. 그 중진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그것이 정확한 뜻인 것 같습니다. 비박계에서는 김무성 의원에게 계속 출마를 권유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속사정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김무성 대표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분들은 그렇게 뭐 강권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 다만 그동안 김무성 전 대표가 쌓아온 또
인적 자원이 사실은 누구 못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이 갖는 거죠.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통령 지지도에서 1년 정도를 1위를 달리다가 예. 사실은 뭐 상대방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아군들에 의해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로다가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김무성 전 대표 본인은 흔들림 없이 그 마음을 비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는 이쯤 하고 얘기해 보시죠. 자, 조혜진, 유성걸 전 의원의 한국당 복당을 대구시당, 경남도당에서 불허했다. 이 사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건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어떤 잣대를 가지고 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보수 대통합을 해야 하는 것이 지상명령이고, 또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과거의 얽매여서는 저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이미 뽑힌 만큼 예. 저는 복당을 해주는 것이 더 당에 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아주 큰 논란이 됐던 정태욱 의원의 이 발언. 근데 정태욱 의원은 잘 돌아왔습니다. 이게 예전에 보면 조혜진, 유성걸 두 분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에 몸을 담았던 이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근데 그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태욱 의원은 사실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다가 예. 말실수를 한 건데, 저는 뭐 그 정도 고생했으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뭐 그렇게 나쁜 뜻으로다가 악의로다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믿고, 평소 성품으로 봤을 때도 절대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이학재 의원은 뭐 돌아오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현역이라서 그런 거라고 보시나요? 뭐 그런 차이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잣대가 예. 공평치 못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지역 시도당과 중앙당과 뭐 이런 입당을 불허하니 허락을 하니 의사교환이 어느 정도로 보통 이루어집니까? 다 각계 전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시도당 위원장의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그러나 불허를 했을 경우에는 예. 아마 중앙당에서 얘기를 해도 불허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예.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비상대책위원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화의 가능성이 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아, 중앙당에서 입당 불허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네네.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뭐 당협위원장 오디션 통과한 두 분이 다시 입당을 하겠지만 중앙당에서 번복을 하지 않는다면 이 두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번복을 하지 않는다면은 뭐 없던 일이 되는 거죠. 공당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처사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각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을 하면서 좀 친박계가 더 결집하는 효과가 왔다. 그래서 조혜진, 유성걸 두 분의 복당이 불허하는 데 뭔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예. 그 지역 국회의원들의 구성원들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시지만 바른미래당 얘기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과연 이번 결정을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뭐 바른미래당이랑은 사실은 관계가 없죠. 예. 바른미래당이야 뭐 그 당신네 당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는 것 자체를 그렇게 환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뭐 전쟁통에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그리고 공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할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야말로 전쟁통에 그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질 수도 있고 예. 헤어진 건데 그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다 떠밀고 그러겠습니까?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저는 심지어는 그 뭐 유승민 의원까지도 우리 당이 품어내는 그런 포용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 얘기 좀 해보시죠. 약간 20분 좀 전에 그 2월 임시국회
열리기 힘들 것 같다라는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저도 지금 이제 방송 예, 의원총회 하는 중에 왔는데 제가 그 시작하자마자 여기 방송국에 오느냐고 그걸 못 들었는데 저도 예. 속보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글쎄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예, 그 결정을 내린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예, 조혜주 선관위원은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선관위원이라는 게 예. 그 선거의 심판들의 위원장이거든요. 가장 중립적인 네, 위치에 있어야 그런데 되죠. 심판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선수로다가 예, 참여했던 분이 그 심판위원장을 맡아서 공정하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뛰는 다른 정당 선수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에서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뭐 한때 경쟁하셨던 분이다 이런 건 다 빼버리고 네. 당원으로서 지금 나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까? 뭐 원내대표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그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낼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어느 자리든지 예. 허니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잘할 수 있도록 저희 국회의원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이 12월 마지막 날 열었었죠. 운영이 열어서 뭐 조국 수석도 불렀었고 지금 보면 뭐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 얘기까지 정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뭔가 좀 이렇게 그립을 쥐고 간다라는 느낌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 그건 뭐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 사실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예,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소위 제대로 된 한 방을 날리지 못해서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 보니까요 오늘 리얼미터에서 나온 걸 봤는데 26%까지 올랐습니다.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지율은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상에 지금 이 정부처럼 이렇게 엉터리로다가 정말 모든 측면에서 자기들이 과거에 그 소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것들을 시정하지 않고 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위 그 문제 투성이로다가 이렇게 그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찬성할 국민이 얼마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론조사에는 26%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미 30%대 지지율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사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희가 좀 더 제대로다가 이슈 파이팅을 하면은 저는 제가 원내대표 나올 때 약속한 것처럼 예. 우리 당 지지율 40%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 아실 건데 요즘 자고 일어나면 국민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떤 행동인지 아세요? 혹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행동, 뭐 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데. 예, 맞습니다. 네. 미세먼지 농도 측정한다고 참 답답하거든요. 한노 위원장이시니까 아마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미세먼지 관련 대책 좀 어떤 것들을 논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미래혁신 포럼에서 오늘 아침에 예. 그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긴급 진단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화면에도 저기 뿌연 게 나오네요. 지금 뭐 이민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예. 늘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정말 이렇게 미세먼지가 계속 심하면은요 아마 형편이 넉넉한 분들은 최소한도 미세먼지 심할 때는 다른 나라 가서 좀 있다 오고 싶은 마음 예.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미세먼지 나쁨으로다가 나왔던 날짜가 78일입니다. 1년 중에. 근데 이미 지금 올해 미세먼지 나쁨이 열흘이 넘었거든요. 1월 달에만요. 예, 그리고 1월 14일에는 최악의 미세먼지가 3일 동안 계속됐고 예. 자료를 제가 봤더니 1월 15일 날 오후 1시 기준으로다가 세계 도시별 오염도를 보여주는 그 에어 비주얼 사이트에 예. 우리나라가
그 서울이 최악 도시 10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예. 그 10위에 오른 도시들을 제가 봤더니 그 뭡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예. 그다음에 몽골의 울란바토르, 그다음에 방글라데시의 다카, 예. 중국의 충칭 이런 나라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 중에서 이렇게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가 안 좋은 나라는 중동 산유국 예. 그리고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이 중에 약 50% 정도는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제 그저께 이틀 아마 이제 와서 실무자 간에 예. 중국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작에 중국과 공조를 해가지고 뭘 협약을 만들든지 해가지고서 이것에 대해서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피해가 바람이 불면 온전히 다 서풍을 타고서 우리나라로 오거든요. 예. 그래서 보다 중국에 강하게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요새 뭐 쓸데없이 일자리 늘리려고 예. 되지도 않는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뭐 낙엽 죽기 뭐 낙엽이 지금 뭐 다 떨어져가지고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저 교실에 불 끄기 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거리 만들지 말고 차라리 이런 돌들을 오래된 경유차나 또 오래된 포크레인이나 중장비 예. 이게 중장비 한 대가 일반 경유차 1000대의 그 소위 그 매연을 내뿜는 매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미세먼지가 소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예. 바로 탈원전의 영향도 있다. 아. 가장 쉽게 얘기하면 공교오염을 안 시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예. 원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줄임으로써 화력 발전을 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미세먼지 농도를 좀 더 낮추지 못하는 그런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당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것은 당연히 좀 공사를 해가지고서 예. 그 안전하게 해야 되고 또 원전 안전 때문에 지금 뭐 원전 건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요 중국이 우리나라 쪽으로 돼가지고 다 지금 저 원전을 갖다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것이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피해는 온전하게 지금 미세먼지처럼 대한민국이 보거든요. 예.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환노 위원장답게 가장 답변을 아주 길게 잘해 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이 가능하도록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